이슈를 알아보고 시사를 어렵지 않게 분석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읽어보고 끌어내는 시간 뉴스리드. 반갑습니다. 뉴스리드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뉴스리드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뉴스리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리드는 정보, 소식, 색다른 일이라는 뜻을 가진 뉴스와 리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리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읽다, 알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한 안내하다, 끌어내다라는 의미의 리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리드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군요. 뉴스리드의 시선으로 정보를 읽어내고 청취자의 생각을 끌어내는 것으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뉴스리드에서는 우리 사회 속에서 화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전달만이 아닌 동아인에게 생각할 수 있는 물음을 던져주는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이끌어낼 건가요? 임신 중절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노래 듣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수록 윤현상의 뭔가 될 것 같은 날. 뭔가 될 것 같은 날 너와 함께 있는 날 넌 오늘의 주인공 You are the same the only one 내 눈은 멈춰 있는 그때 그 순간은 뭔가 될 것 지난 2월 국제사회에서는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큰 이슈였는데요. 브라질에서만 3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중남미 지역에서는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임신 중절이라면 뱃속의 아이를 유산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자면 뱃속의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끝내는 건데요. 이런 임신 중절에는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이 있습니다. 치료적 유산이라면 병의 치료를 위해 아이를 유산시키는 건가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적 유산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전학적인 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앓았을 경우 강간 또는 혈족 간의 임신, 산모의 건강을 해할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꼭 임신을 중단해야 할 경우를 말하는군요. 그렇다면 선택적 유산은 무엇인가요? 여성의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이 선택적 유산입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불법 임신 중절이 이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적 유산에 해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소두증을 앓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치료적 유산이죠. 그런데 중남미 지역의 종교는 대부분 가톨릭계잖아요. 가톨릭교에서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임은 물론이고 임신 중절은 당연히 규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불법 임신 중절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가톨릭 단체는 영국의 타임지를 통해 임신 중절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리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임신 중절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가톨릭계는 임신과 동시에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임신 중절을 살인행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교황이 피임까지는 허용했습니다. 가톨릭교의 생명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졌군요. 중남미 국가에서의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절과 관련한 논쟁은 중남미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결이 나지 않는 문제라 할 수 있죠. 현재 여러 국가에서 임신 중절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팽팽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죠.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합당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논란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잠시 노래 듣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쉬 로코의 아마도 그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임신 중절의 정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신 중절 논란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1973년 미국의 로데 웨이드 사건이 임신 중절 논란의 시작이라 대표할 수 있죠. 로데 웨이드 사건이라면 임신 중절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여성인 로와 법조인 웨이드의 소송 사건을 말하는 거죠. 미국 대법원 판결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됐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례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미 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는 인공유산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었죠. 출산 전 3개월은 태아를 생명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요. 로데 웨이드 사건 이전에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더욱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여야당도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결정권을 두고 팽팽하게 분쟁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했죠. 두 입장이 확연히 대비되는군요. 로데 웨이드 사건 이후로 4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임신 중절이 합법적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아 낙태율이 높았는데요. 이에 따라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해져 현재는 남자아이에 한해서만 낙태가 허용되는 법을 추진 중입니다. 과연 이 방법이 남아 선호 사상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건지 의문이 드네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남자아이의 비율이 줄어들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신 중절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하지만 재정이나 직업 문제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가질 정도로 부유하지 못하거나 아이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배려해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는 거군요. 이처럼 여성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가가 일본 말고도 있나요? 영국이 일본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임신 중절에 대한 책임이 사회제도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사회제도에 책임을 두는 거죠. 일본은 여성을 배려하고자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영국은 이런 배려와 더불어 부당한 사회제도에 책임을 묻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여성의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거죠. 임신한 직장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네요. 우리나라는 양육이나 승진의 기회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보장해 주는 것이 부족한데 말이죠. 맞습니다.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회구조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여성이 책임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과 일본은 이런 여성을 배려해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의 권리를 충족시킬 임신 중절이 허용되거나 임신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변화해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백현의 드림. 다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앞서 여러 나라의 임신 중절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신 중절의 논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쪽과 금지하는 쪽으로 나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임신 중절은 여성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상황에서 봤을 때 여성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또 대부분 국가에서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태어난 아기에 의해서만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산모의 결정권이 더 영향력 있다고 보는군요. 네, 또 태아는 인지나 사고와 같은 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대우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이성적으로 행동할 능력과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뱃속의 태아를 여성의 소유물이 아닌 제3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죠. 임산부가 임의로 태아를 죽이는 것을 행복 추구권을 넘어선 살인으로 본답니다.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긴 누구도 태어나고 살 권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태아는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태아는 존중받을 만합니다. 잠재적 성인이므로 태아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군요. 그렇다면 임신 중절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쪽 의견이 어떻게 갈릴까요? 찬성 쪽에서 봤을 땐 임신 초기에 한해 임신 중절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면 불법 낙태 시술이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그렇군요.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낙태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겠군요. 지금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피임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임신 중절의 논쟁점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처럼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윤리적으로 명백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임신 중절이 권리인지 죄악인지에 대한 논쟁의 해결점은 없지만 이에 관해 공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결론 내릴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이런 임신 중절의 논쟁을 해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한 생명 경시 풍조와 피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태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있습니다. 70년대 당시 산하 제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임신 중절을 거의 규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부터 급증하게 된 거죠. 현재까지도 불법 낙태 시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나오기 힘들다면 정부는 정기적인 임신 중절 실태 조사와 함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낙태 시술에 관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정부의 단속으로 임신 중절이 음성화되면서 수술 비용이 오르고 무면허 시술이나 원정 낙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도 큰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낙태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번의 조사가 전부인데요. 최근의 조사도 무려 6년 전입니다. 임신 중절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70년대 산하 제한 정책 이후로 임신 중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신 중절에 대해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게 너무 좋아 오그라든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오늘 뉴스리드에서는 임신 중절의 정의와 논쟁점,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 얘기해봤습니다. 그저 문제 삼는 것에서 그친다면 계속해서 불법 임신 중절이 만연화되겠죠.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현재보다는 둘을 비교해야만 하는 상황이 없는 미래를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제가 아닐까요?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리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동아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유니언 PD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뉴스리드의 제작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